하이브리드 다 사전 예약 끝나고 나서야 옵션도 바꿀 수 없는데 뒤로 손만 많이 밀리는데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기본 사양 트림의 디자인을 공개한 겁니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스포티지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실내외 디자인 사양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카탈로그 보시는 분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출고 예상 일자까지 포착이 돼가지고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일단은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 각 트림별로 옵션이 다릅니다. 먼저 기본 트림이 있고 노블에서 한번 갈리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옵션 사양이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핵심만 좀 보면은 기본 사양은 17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실내는 4.2인치 슈퍼비전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하고 LED DRL이 기본 적용되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근데 이제 노블이 들어가면은 17에서 18인치로 휠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 포인트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노블 트림부터 8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빠진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12.3인치 커브드 듀얼 디스플레이, 디지털 클러스터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12.3인치로 이제 커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그니처 트림도 이 스타일 옵션을 하지 않으면 좀 옵션이 외장에서는 빠지는 게 있는데 그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스타일 옵션의 핵심은 19인치 휠로 바뀝니다. 시그니처를 하더라도 18인치 휠인데 그걸 인지업 해줘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기본적으로는 반사판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이게 프로젝션을 2개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스타일 옵션을 넣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전후면에 턴 시그널도 LED로 넣어주는 게 이제 스타일에 들어가고 LED 포그 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고급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크롬 포인트가 기본화가 되는데 크롬이 이게 전면 범퍼에 이렇게 나이키 모양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측면부 도어 가니쉬에도 들어가고 후면부의 리어 범퍼도 이렇게 실버 톤으로 크롬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지 않거나 노블레스 트림 이상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이그로시, 도어 가니쉬도 하이그로시, 전면 휠하우스 이 크레딩도 하이그로시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노블레스 트림 또는 스타일 옵션을 선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트림의 스타일 옵션을 선택했을 때만 이 방향 지시등하고 헤드램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방향 지시등은 이게 LED를 들어간 거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이 들어간 거예요.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반사판 타입의 헤드램프와 일반적인 벌브 타입의 방향 지시등을 이렇게 디자인이 공개가 됐어요. 야간 주행등은 선택 하나하나 이렇게 면발광으로 나오는 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고급 사양. 요거는 이제 스타일 옵션 선택 시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 트림에 역시 포그 램프는 스타일 옵션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예 없는 거고요. 스타일 옵션 하게 되면은 포그 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래비티하고 일반 사양 어떻게 디자인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 사양은 이 B필러하고 C필러가 이 무광부식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비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그로시가 B필러, C필러가 들어가게 되고요. 대신 일반 사양은 노블레스 트림이나 스타일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휠하우스가 이제 하이그로시가 되죠, 당연히. 그래비티 트림은 노블레스 트림이나 스타일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휠하우스 크레딩이나 측면부, 전면부 범퍼도 다 무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그래비티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마치 이제 스타일 옵션과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비티 트림의 이제 옵션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양을 좀 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래비티 트림은 뒤에로 서라운드 몰딩이라고 하는 이 벨트 라인이 블랙 크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나름 이런 거는 좀 고급스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양의 노블레스 트림 또는 스타일 옵션을 선택했을 때 리어 범퍼에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비티는 이런 식으로 전면부 범퍼가 무광 부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옵션별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어떨지 한번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공개가 됐어요. 4.8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인데요. 시그니처 미만, 그러니까 노블레스 트림까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나름 괜찮아요. 이미 K8에도 보여준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는데 4.2인치 슈퍼비전은 요 가운데에만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요 가운데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정보를 차량의 정보를 나타내게 되고요. 좌우측에 있는 이런 부분은 뒤쪽에서 이제 램프가 점등이 되면서 항상 고정된
디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내비게이션 12.3인치 패키지 옵션을 선택했을 때 화면인데요. 나름 괜찮아요. 가운데가 약간 커브드 돼 있어서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거나 또는 하이테크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만 이렇게 커브드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에 들어간 것처럼 나름 괜찮게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꼭 커브드 같이 묶어서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8인치 후방 카메라인데요. 여기에는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이 8인치 후방 카메라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 그 이하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기본 트림부터 8인치 후방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인치 단색 모노 디스플레이 라디오인데요. 보시면은 조금 디자인 좀 그래요, 솔직히. 후방 카메라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차를 이제 타는 데 있어서 요즘은 좀 거의 기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가장 기본 사양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 사양은 요게 빠지고 8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화됩니다. 그리고 터치 타입 공조 전환 조작계인데,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12.3인치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거기에 묶여서 이렇게 되고요. 투존 공조 시스템을 선택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지 않고 노블레스 트림은 기본적으로 8인치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그때 요게 기본 적용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부터 요게 이제 기본 적용화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요. 그리고 1존 매뉴얼 공조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이제 에어컨이 자동이 아니라 풀 오토 에어컨이 아니라 수동으로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트림에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렐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크렐 마크 요 문구만 없어지고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요렇게 실버 톤의 요 플라스틱 있잖아요. 요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탈 도어 스커프는 이 프리미엄 옵션 시트에 퀼팅 들어가는 그거하고 같이 묶여서 나타나고요. 메탈 페달도 같이 요렇게 묶입니다. 프리미엄 패키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USB-C 타입 충전 있는데, 보통 요 풀옵션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노블 트림부터는 기본 적용화 됩니다. USB-C 타입으로 요번에 처음으로 넣어줬습니다. 그전에는 B 타입으로 뭐 소렌토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요로 적용되어 있었죠. 시그니처 트림부터 미니 백포켓이 추가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수동식 기어 부츠거든요. 이게 이제 트렌드와 프레스티지에는 기본 적용화 되고, 이게 프레스티지부터는 가죽 기어 부츠가 들어갑니다.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에 해당되고,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전자식 변속 다이얼 있잖아요. 돌리는 거. 그게 이제 기본 적용화 됩니다. 프레스티지부터. 시트 내장 사양인데, 이제 퀼팅이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이제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이게 퀼팅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등받이 부분도 이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일반 가죽이 들어갑니다.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이상부터 프리미엄 이 퀼팅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브라운은 퀼팅을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레이는 제가 실물로 보진 않았는데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자국이라든지 개선이 됐는데, 오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척을 할지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런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가죽 관리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 시트 이렇게 했을 때 실내 디자인이 이렇게 되는데,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이게 네이비색이 생각보다 밝게 나왔어요.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어두웠거든요. 이 카다로그 사진에서는 상당히 밝게 나왔어요. 그리고 3톤으로 이렇게 한 게 조금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2톤을 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을 때 이거고요. 브라운, 그레이, 블랙 이 색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다로 공개되면서 요 말씀 안 드렸는데, 도어 스팟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고, LED 번호판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드 스텝도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 빌트인 공기청정기도 있긴 한데 펫 패키지가 없어요. 투싼은 펫 패키지도 있고, 산타페도 보통 펫 패키지가 있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없는데, 이거는 커스터마이징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아나 현대 호환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 하이브리드 터보에 연비가 실제로 공인된 게 나왔어요. 16.7이 17인치 18인치 타이어인데, 빌트인 캠을 넣었을 때에 16.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빌트인 캠은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하이브리드가 16.7 연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싼보다 중량도 35kg이나 늘어났는데도 연비가 좋아졌다는 거는 괜찮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디젤 가솔린은 출고 일자가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4.5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날짜를 보면은 첫날 전산 입력 기준으로 9시 10분까지 했을 때 8월에 다음 달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 옵션을 미선택했을 때는 9시 30분까지 8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옵션을 오히려 넣었으면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9시 14분까지 입력을 했으면 9월 달에 나오고요. 10시 37분까지 전산 입력을 했으면 10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까지 입력을 했으면 11월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 디젤하고 가솔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4.5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공개된 자료 따르면 7월달까지 전산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는 올해 내내 나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실내외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출고 일자까지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배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